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탈탈핵 선언 토탈핵 경문 제4편 신재성이 좋다고 웃기는 소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제가 탈탈핵 선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탈핵 경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문제를 기자로서 공부하면서 에너지 경제를 하시는 분들 또 순수하게 에너지를 다루는 공학으로 다루는 엔지니어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처음 그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용어도 어렵고. 저는 항상 과거에 군을 공부할 때도 군인들 만나면은 작전 계획 용어를 쓰고 무기 영어를 쓰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니들만 알지. 그러면 국민들이 모르니까 니들이 고립된다. 소설 삼국지 연의처럼 군을 설명해봐라, 국방을. 장비가 어떻게 싸우고,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설명해야 국민들이 군을 이해하고 좋아하지. 너무 어렵다 그랬는데, 에너지 쪽도 가보니까요, 경제학 용어에다가, 전문적인 공학 용어에다가, 전기 용어에다가 너무, 킬로헤르츠, 메가와트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기자로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이거를 나건중이처럼, 삼국지 연의 쓰는 나건중이처럼 쉽게 우리말로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보자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 성공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분리를 합니다. 제 설명이 훨씬 쉽다고 자신합니다. 전문가들이 보시기엔 제 설명이 엉터리일지 라고 말 못할 거요. 웬만한 경제학자들, 에너지 경제 전문가들 저랑 붙으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발전소를 우선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발전소를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보시는데, 에너지에는 한번 태우고 나면 나무나 종이 같은 거 태우고 나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사용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은 비재생 에너지라고 봅시다.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이 계속 떠오르니까 재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수력도 물이 계속 흘러오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재생 에너지와 비재생 에너지로 나누면 제일 쉽습니다. 에너지원 중에. 그 비재생 에너지에는 뭐가 있느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죠. 석탄을 뗄 수가 있고. 또 석유를 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스, 요즘은 이제 LNG라 그러는데 가스 화력 떼는 게요. 또 원자력을 또 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원자력도 한번 떼고 나면은 재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비재생 에너지가 되고요. 이 중에서 발전 단가가 싼 게 원자력하고 석탄 화력이 쌉니다. 석유 화력이나 가스 화력은 비쌉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이 재생에너지인데요. 재생에너지의 대표는 역시 수력입니다. 수력은 원시 시대부터 물을 썼던 것 같아요. 물 낙차를 이용해서 뭘 하고 물레방아 돌리고 했으니까 그게 재생에너지의 대표인데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태양광이죠. 태양광 갖고 발전을 한다. 태양광 갖고 발전은 안 하지만은 에너지를 채우는 가장 유명한 동물이 악어잖아요. 악어. 악어는 아침에 이렇게 햇빛 한참 쪼여야 에너지가 꽉 차야만 빠르게 움직이고 포식자가 변하지. 그때까지는 추우면 꼼짝도 못 하거든요. 파충류들은 날씨 추우면 꼼짝 못 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못 해요. 걔네들은 그야말로 이 몸 자체가 태양광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풍력도 그렇고요. 풍력도 옛날에 풍차를 이용해서 뭘 했다. 일시적으로 이제 재생 에너지는 했지만 요즘 와서 다시 과학적으로 하니까 신재생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류 있죠, 조류. 밀물, 썰물. 우리나라 서해안은 밀물 간만에 차가 한 9m, 대서양 쪽도 큰데, 그런 조력을 이용해서 하는 조력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도가 아주 강한 데서는 파도의 힘을 이용한 파력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력의 일부인 양수라 그래서 양수는 뭔가 하면은, 백두산 천지같이 산꼭대기에다 큰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평소에 남은 전기가 있으면 그 전기로 물을 퍼서 한 몇백 미터 산꼭대기인 저수지에 저장해 놨다가 전기 또 부족할 때 그걸 떨어뜨리면 몇백 미터를 낙하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큰 폭포는 없잖아요. 그걸 통원해서 전기를 돌리면요. 한 원자력 발전소 큰 것만큼 하나 전기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양수 발전소라고 합니다. 이건 단 재생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발전소를 비재생과 재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발전소의 한번 발전 단가를 계산해 보면요. 1기가와트란 전기를 여러분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 무지무지 많은 전기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가와트가 1000이면 기가와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산화한
그 APR 1400이 1400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1.4기가와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건데 원전으로 1기가와트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같은 양의 전기를 석탄 발전소로 돌린다면은 원전 돌린 것보다 약간 더 비용이 더 나옵니다. 약간 더. 그 둘이는 경제성 차이가 없는데 원전이 조금 더 싸죠. 근데 이걸 가스로 돌린다면요. 무려 4,740억 원을 더 내야 됩니다. 돈을. 네, 가스 발전이 비싼 얘기죠. 태양광 발전을 했다면 8,400억을 더 비용 지출해야 됩니다. 제일 비싸다는 얘기죠. 다음에 표를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발전 단가를 비교한 건데 원전, 석탄 쭉 순서가 제일 싼 게 원전이 제일 싸고 석탄 발전소, 풍력 발전소, 가스 발전소, 수력 발전소, 석유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원전으로 하게 되면 54원, 55원 정도고 석탄은 65원 정도, 풍력 발전은 한 120원 이하일 거라고 봅니다. 가스는 156원, 수력은 169원, 석유는 뭐 221원, 태양광은 237원. 네. 태양광하고 원전만 비교하면 거의 뭐 4배 정도 차이 나나요? 네. 제일 싼 게 원전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은요, 석유나 뭐 가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이해만 하십시오. 네. 자, 아까 제가 이제 재생에너지원, 거기 신자가 붙이던 말던 신재생 에너지원이 있고 비재생이 있다 그러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신재생 에너지원은 아까 바람이나 태양광이나 물을 파도, 뭐 조류 이런 걸 이용하는데 가동률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건 수력발전소입니다. 조류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밀물이 쫙 들어올 때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섬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 입구를 딱 막아버려요. 그럼 밀물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서 물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꽉 차면 닫아요. 그 다음에 썰물이어서 물이 빠지면 한 9m 낙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물을 내보내면서 그때 발전하기 때문에 24시간 발전을 못합니다. 조력은. 파력은 파도의 힘을 받는 건데 파력이 바람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또 너무 세면 또 이게 풍차가 아니죠. 수차가 돌아가다 깨지면 안 되니까 일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이든 신자를 붙이든 않든 재생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가동률이 높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서울에서 가까이 가게 되면 팔당이나 청평, 의암 가서 볼 수 있는 수력발전소입니다. 물만 있으면 계속 저수지에 담아놨다가 일정하게 흘리면서 가동하니까 거의 100% 가동률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비가 워낙 많이 오게 되면 그 아까운 물을 다 내보내야 돼요. 댐이 터지니까. 그죠? 근데 또 물이 바짝 마르면 물이 없어 발전을 못하는, 물이 너무 많을 땐 버려야 되고 적을 때는 발전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전소에 가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여러 군데 가봐서 아는데 이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물이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수차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물도 그게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이 수차 바퀴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사이클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전기, 이런 전기가 60Hz라 그러거든요. 60사이클, 60분 막 사이클을 그리고 가는데 그게 물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건데 물이 약간 변동이 있으면 59 떨어졌다가 60일 올라갔다 막 그럽니다. 그때 이제 그 기술자들이 약간 조정을 하더라고요. 60사이클로 딱 나오는 게 좋은 전기예요. 질 좋은 전기예요. 그런 전기가 들어와야만 저처럼 컴퓨터 쓰는 사람들,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전기를 잘 쓸 수 있어요. 이게 막 58이 됐다가 60이가 되면요, 전기질이 안 좋아서 버벅거리고 저장도 안 되고 뭐 테레비 지직거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기질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IT 산업이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PC방 가서 막 게임하는 것도 전기질이 좋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 북한 가서 PC방 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그 고도의 색깔 나는 좋은 게임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전기질은 주파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수력은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안 불면 못 돌리잖아요. 태양광은 밤에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00% 가동이 안 돼요. 수력은 그나마 되지만. 그 풍력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게 밤에 안 되고 바람 안 불면 안 되고, 또 바람이 너무 세면은 날개가 날아가서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가동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통계가 2019년 보게 되면 원전 가동률이, 원전도 이제 고장 날 수 있고 또 가끔씩은 세워서 연료도 교체해야 되니까 가동률이 100%가 될 수 없는데 93.5% 나왔대요.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태양광은 25%, 풍력은 35%, 미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은 그 네바다주의 사막에서 태양광이 많기 때문에
태양력 발전에 유리한데 그래도 25%밖에 안 됩니다. 또 미국은 땅이 넓어서 바람 좋은 데다 풍력할 수 있는데도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개 해봐야 20%밖에 안 될 겁니다. 자, 신재생만으로 그 나라의 발전소를 다 한다면요, 가동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니까 이놈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70 내지 80%는 뭘로 합니까? 얘네들이 못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대체 발전소를 지어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원래 신재생 발전소, 본 발전소, 대체 발전소 2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전소 하나만 될 걸 2개를 갖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더 많이 돌아가요? 대체 발전소가 더 70% 내지 80% 돌아가니까 이게 본 발전소고 신재생이 대체 발전소가 되는 격이 되죠. 발전소 하나만 될 걸, 아니 대체 발전소를 갖다가 원전이나 화전으로 했다면 그거 하나로만 될 걸 신재생 지어놓고 2개를 같이 돌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입니까?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신재생을 하게 되면 신재생 발전소하고 대체 발전소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재생이든 또는 비재생이든 가끔 고장이 나고 정비도 해야 되고 또 뭐 연료도 교체해야 되니까 세워야 되거든요. 세울 때 대비해서 예비 발전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10개 발전소가 있으면 1개를 추가로 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발전소가 있다 그러면 예비 발전소를 1개 내지 2개를 지어놓거든요. 그러면 10개의 신재생을 지었다 그러면 10개의 대체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1개 내지 2개의 예비 발전소를 화전이나 원전으로 지어놔야 돼요. 그러면 11개면 될 걸 21개, 22개를 지어놓고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서 쓴다면 전기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네. 신재생 하자는 게 문재인 정부인데요. 바로 이 짓 하자는 겁니다. 신재생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국민들은요, 전기값 더블로 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네. 그 다음 설명드릴게요. 원전과 화전은요, 날씨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기후 영향도 안 받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온도를 높여갖고 떼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조작만 하면 60Hz 잘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전기를 좋게. 그리고 뭐 비가 온다고 화전을 안 돌립니까? 밤이라고 안 돌립니까? 원전 다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과 화전이 수력 발전보다 신재생이나 재생보다가 한 단계 수준 높은 발전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한 거는 일정한 전류, 전압, 사이클이 나오는 걸 요구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조절이 가능한 원전, 화전 이쪽에 석탄 발전이든 석유 발전이든 가스 발전이든 뭐 원전이든 이쪽입니다. 그래서 점점 고급 전기는 비재생인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수력 발전 옛날에 하다가 저희 모든 나라가 화전, 재생 쪽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무식한 정부죠. 그 수전이 신재생, 재생의 가장 대표적인 발전소인데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큰 저수지가 필요하죠. 저수지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없어지잖아요. 농사지을 땅이든 뭐든. 그리고 물이 가득 차면 그게 냉해를 발생시키고 안개를 끼게 합니다. 그쪽 지역의 기후를 바꾸게 합니다. 그건 부정적이죠. 근데 저수지 덕택에 풍광은 좋아지니까 관광업은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여기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은 팔당이 있는데 팔당댐 막힌 저수지는요, 그 저수지 물을 서울 사람이 수돗물로 쓰잖아요. 상수원 보유국이기 때문에 관광업을 못합니다. 여러분 뭐 팔당 저수지에 가서 뱃놀이 마음대로 하세요? 못하잖아요. 청평은 가능해요. 상류니까. 팔당은 어려워요. 거기에는요, 팔당에 흘러드는 그 지천에는요, 이 돼지도 잘 못 키웁니다. 돈사, 우사 안 됩니다. 물 버리면 벌금 엄청 내거든요. 거긴 쓰레기도 함부로 하수물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수지 만들어 놓으면은 그쪽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수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역시 땅 없어지는 땅 하지 못하는 산업 개선하면 별로 좋지 않다. 조력과 파력은 검토해봤지만은 조력과 파력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되고 또 전기 생산량도 일정하지가 않다. 그리고 태양광은요, 제일 좋은 거는 밤낮이 없는 우주에 나가서 인공위성에 태양광 발전소 딱 만들어 놓고 태양만 바라보게 전기 생산하면 좋죠. 응? 거기는 흐린 날도 없고 맑은 날도 없으니 일정히 생산하죠. 최고입니다. 시비 거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성이 지구에서 낮은 거는 200km, 높은 거는 6만 몇천 킬로까지 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지구까지 전기줄을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전기줄을 만든다면은 이게
이 탑을 쌓는 격이 되는데 탑은요 3제곱으로 커지잖아요. 밑이 엄청 커져야 되잖아요. 에베레스트산이 8,100개 못 올라가는데 밑덩치는 얼마나 큽니까? 내 팔 전체 덩어리잖아. 요만큼 8,888m가 올라가면 1m도 안 된 정상밖에 없는데 이거를 8km 상공이 9km 상공이 아닌 200km 상공까지 올린다면 뭐 아시아 대륙이 다 들어가야 되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우주에서 태양광을 하면 좋은데 어렵다. 그리고 거기 생산한 전기를 만약에 지구로 보내는 방법이 이 레이더처럼 전자파로 보내면 가능해요. 그럼 여기다 큰 접시 안테나 만들어야 되는데 접시 안테나 어디다 만들어요? 땅을 엄청 차지할 텐데. 가장 좋은 건 태평양에다가 띄워놓으면 되는데 그 그늘이 만드는 바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렇게 받은 전기를 한 나라가 독점적으로 쓴다면 다행인데 여러 나라가 같이 써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전기를 만약 통과 못 시킨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태양광 절대로 안 하죠. 석탄 발전소는요 상당히 아까 원전하고 경쟁할 만큼 경제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태우면은 굉장히 분진이 나오고 엄청난 양의 석탄재가 나옵니다. 석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석탄 광만 추려가지고 수북이 쌓아놓으면은 그 압력 때문에 밑에서 불이 나요. 시베리아 대륙에 어디 가보면은 자연적으로 발화해서 석탄광에서 불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자연 상태에서 석탄이 너무 쌓여 있으면 압력 때문에 불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호주에서 이제 석탄을 갖고 오는데 그걸 얼크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배에다가 잔뜩 실으면요 오다가 불이 나요. 그래서 물을 끼얹으면서 옵니다. 계속 불 꺼주고 옵니다. 그걸 갖고 와서 부두에다 쌓아놓으면 또 불이 납니다. 계속 물을 끼얹어줘요. 물 끼얹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석탄들이 떡이 되죠. 네? 떡이 되는 거를 발전소에 집어넣으면 이게 잘 안 타거든요. 덩어리가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가루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가루가 만드는 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물로 부어갖고 떡을 만들었다가 말땐 파쇄를 하니까 또 먼지가 잘 나죠. 근데도 떡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떡으로 들어가게 되면 발전소 기기에 붙어버립니다. 그걸 사람이 가서 띄워줘야 돼요. 몇 년 전에 태양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김모 씨가 그거 하다가 사망했죠. 바로 그분이 그 떡이 된 석탄을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떼고 나면 엄청난 석탄재가 나오는데 저희 어릴 때 연탄 뗐습니다. 연탄은요 9공탄 집어넣으면 그대로 9공탄 모양 나와요. 무게는 가벼워지지만 모양은 거의 그대로예요. 같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갖고 가서 쓰레기라고 쌓아놓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잖아요. 쓰레기산 아닙니까? 연탄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소에서 석탄을 떼게 나면은 같은 양의 석탄재가 나와요. 무게는 좀 가벼워지지만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난지도에 파묻을 겁니까? 이거 없잖아요. 지금 바다에 버리고 있는 걸로 제가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분진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석유발전소는 뭐 쟤는 안 나오는데 조금만 나오는데 역시 분진이 나오죠. 그리고 석탄발전소에 떼는 건 벙커 CU라고 해서 중유를 떼는데 중유 떼면은 분진 매연이는 건 다 아시죠? 역시 대기오염이 되는 거죠. 가격도 비싸지만. 그 다음에 이제 LNG 발전소라고 가스 발전소가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깨끗합니다. 근데 이거 가격이 비싸요. 근데 지금 우리는 LNG를 발전용으로 하기보다는 각 가정용에서 탁 키는 가스로 밥해 드시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의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이게 천연가스라고 하니까 아주 먼지가 없는 걸로 아는데 나옵니다. 그리고 LNG는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꿀등만 딱 그 도시가스는 하고 그 쓰레기 처리하는 걸 안 하잖아요. 상당히 비싼 에너지인데 우리 쓰고 있습니다. 50 때 이거 하라 그래서 썼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가정용으로 쓰지 않고 전기로 쓰다가 요즘은 인덕션으로 거의 다 합니다. 인덕션이 미세가스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비싼 아파트부터는 다 인덕션으로 바꾸고 있죠. 가스 안 쓰죠. 언젠가 우리도 인덕션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전기 에너지를 쓸 것 같은데 쉽게 바꾸지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도시가스 공사가 각 도시별로 또 있어갖고 배관망 다 깔아놨는데 그거 깔아놓고 돈 벌려면 한 30년 걸쳐 벌어야 되는데 또 중간에 또 고치고 해서 계속 100년 갈 텐데 그거 바꾸라고 못할 겁니다. 우리는 아마 가정용 주 에너지원은 SOG 도시가스로 갈 겁니다. 상당히 비싼 에너지는 알고 쓰십시오.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는요 도로, 철도, 전기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이것의 가격이 낮으면 가정이 살기가 좋고 기업도 생산하기 좋죠. 사회 간접 자본이 유리한 겁니다. 우린 조금 비싼 걸 쓰고 있습니다. 이 전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각 가정이나 공장에 준해주면 쓰는데 그게 쓰는 양이 달라요.
집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더우면 막 에어컨 막히잖아요. 안 키던 거. 그럼 전기가 막 폭증을 하거든요. 또 어떨 땐 또 안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따라 대충 예상해서 전기 생산을 하는데, 많이 생산해서 남아돌면 한전 망하죠. 또 부족하면 블랙아웃 되잖아요. 블랙아웃 되면은, 한 번 블랙아웃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블랙아웃 됩니다. 그럼 발전소도 다운돼요. 그때부터는 다시 하나 킬려면 우리 청평 수력은 물로 하니까 그걸 자동으로 돌리면 그거 가지고 다른 수전 돌리고 화전 돌리고 원전 하나씩 복구하면서 전기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국가 안보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랙아웃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블랙아웃 위험이 있다 그러면 강제로 특정 지역의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돌아가면서.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블랙아웃 상태가 막 올 것 같으면은, 아까 제가 양수발전 한 500m, 300m 산에다가 물 올려놨다가 떨어뜨리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양수발전. 그걸 떨어뜨려서 한 10시간 정도 그 정도는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6군데가 있는데, 청평의 호명산, 청송, 또 어디죠?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는 게 있는데 10시간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다운되면 블랙아웃 피하기 위해서 강제 정전을 시키죠. 2011년에 양수발전소 물까지 다 떨어져 갖고 이제 강제 정전을 했는데, 그때가 초가을에 더위가 더워지니까 전기 이제 덜 쓸 줄 알았더니 밤늦게까지 쓰는 바람에 그 꼴이 됐거든요. 그럼 갑자기 전기를 꺼버리면 수술 중인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하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처럼 컴퓨터 작업하는 사람들 전기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그래서 큰 기업들은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가정용, 그 다음에 조그만 업소에는 없잖아요. 횟집 같은 데는 그거 안 돌아가면, 물 안 돌아가면 고기 다 죽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블랙아웃은 막아야 됩니다. 신재생이 많으면 전기요금 올라가고 블랙아웃 위기가 많아집니다. 자, 원전을 설명드릴게요. 원전은요, 쓰레기가 없습니다. 분진이 없습니다. 왜냐? 아까 화전이든 뭐든 다 이건 불을 해갖고 태우는 건데, 원전은 물속에다 집어넣고 물속에서 이게 타요. 태운다 그래요. 물속에서 뭐가 뜨거운 게 아니라 물만 뜨거워지지 먼지나 쓰레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분진이. 그럼 물이 뜨거워지면 물을 끓여갖고 전기를 돌려서 발전하는 거니까 없습니다. 미세먼지 없습니다. 환경 문제에 가장 좋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용 해결료가 문제인데, 아까 석탄 발전소의 쓰레기에 비하면 세 발에 핍니다. 비교가 안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하면요, 다시 해결료로 쓸 수 있는 목수 연료도 되고 핵폭탄을 만드는 플루토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깊은 동굴에 집어넣으면요, 바다에 버린 것보다 훨씬 낫죠. 석탄 쓰레기보다가. 한 300년 고준위 폐기물도 어차피 사람들이 안 갈 때니까 몇백 년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이 안 갈 때니까. 원전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발하지 않습니다. 원폭은 폭발하지만 이게 용융이 되면은 녹아버린, 물이 없어서 물이 다 쫄아버리면 용융이 되게 되면 수소가 나와서 수소 폭발이 나오는데, 수소 폭발을 없애는 방법은 수소 제거기를 각 발전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상발전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원전이 위험한 수소 폭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언제 오느냐? 저 우주에서 거대한 유성의 원자로를 때려버리면 답이 없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 쏜 ICBM이 우리나라 원전을 때리면 답이 없죠. 그러면 그쯤 되면요, 원전이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유성 때문에 사람이 다 죽고, 중국과 저런 나라에서 ICBM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불난데 조금 더 붙어봐야 그 불이지.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그야말로 기후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료는 다량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은 석탄을 쓰는데, 중동에서 매일같이 유조선하고 LNG선들이 쭉 점점이 옵니다. 국내에 석유 비축기지 LNG 저장 탱크가 있는데 그거 며칠 분은 안 돼요. 그 배들이 끊어지면요, 한국 전기 생산 못하고 대번에 나가 떨어집니다. 수력은 너무 적으니까.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서 계속 배들이 오는데 북한 잠수함이 와서 매체 격추시키면 안 간다 그러면요, 우리 그냥 비축기지 있는 거 다 쓰면 죽습니다. 그러나 해결료는 몇 년치를 보관해 놓고 쓸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상 꼭 필요하죠. 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전이 중요한데, 자, 이 전기를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기가,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5천만 국민이 아무리 안 써도 꼭 쓰는 전기가 있어요. 한 4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걸 기저발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아주 춥거나 더울 때도 꼭 쓰는 전기. 전기를 아주 안 써도 그건 중간 전기라 그래요. 중간 발전.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쓸 때고 조금 쓸 때가 피축피축하는 이걸 첨두 발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발전은 가장 싼 전기로 생산을 해주면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중간 약간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 없는 걸 중간 발전은 두 번째 걸로 석탄으로 하면 경제적이고요. 첨두 발전은 가스 발전으로 주로 합니다. 양수 발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금방, 그 발전소는 금방 켰다 금방 꼈다 할 수 있어요. 야, 전기 필요해 그럼 막 켜서 따라갔다가 필요 없어 따다다 끄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크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발전은 원전은요, 처음 핵연료 집어넣고 서서히 핵분열을 시켜갖고 완전 가동하는 일주일쯤 걸려요. 예열을 좀 해야 돼요. 석탄도 한 며칠 예열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풀파워가 나오니까. 기저발전은 원전으로 하고 가장 싼 거. 중간 발전은 어쩌다 좀 줄일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석탄 발전으로 하면 좋습니다. 첨두 발전은 바로 껐다가 바로 켰다가 해야 되니까 가스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저발전하고 중간발전도 일정하다고 봐가지고 둘을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프랑스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보통 기저발전이 40, 중간발전이 35, 첨두발전 25. 약간의 비율은 다른데 뭐 3대 3대 3, 3대 4대 3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나라마다 다른데, 과거 프랑스는 기저하고 중간을 원전으로 다 통일했었죠. 근데 전기값이 뚝 떨어져서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원자력 회사가 그 나라 전기 산업을 좌지우지하니까 독과점 문제가 나오고, 다른 발전 산업들도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건강한 생태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4대 3대 4대 3.5대 2.5로 대한민국은 그렇게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에너지 믹스라고 합니다. 이 비율을 잘해야만 산업도 골고루 발전하고 경제적이 됩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요, 독일이 탈원전을 했는데, 독일은 왜 그런 이유가, 여러분 저 영화 국제시장 기억나시죠? 우리 광부들이 독일 가서 일을 했는데, 독일은 석탄이 굉장히 많아요. 석탄을 캐서 사용 안 해주면 특정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고 석탄과 관련된 산업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갈탄인데, 갈탄 연기 많이 나는 거, 그걸 떼줘야 돼요. 원전 다 돌리면 걔네들 망해요. 큰 산업이 원전은 사람 조금 쓰고 전기 생산 많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독일은 탈원전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체 발전소가 대부분 갈탄 발전소이기 때문에, 걔네들 신재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갈탄 발전소가 주 발전소고 신재생이 대체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환경 오염이 좀 심각한 건 아니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독일은 정하다가 전기 부족하면 원전 많이 하는 바로 옆 나라 프랑스에서 사오면 돼요. 근데 우린 사올 데가 없어. 북한이 줄 겁니까? 일본한테 뭐 바다 건너러, 우리 섬나라잖아요, 사실상. 불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수입할 수 없고, 또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하고 환경을 따진다고, 또 에너지 문제 따지면 역시 원전이 답이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둘이 하나이던 시절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인구가 500만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때 율곡이 10만 대군 만들자 그랬잖아요. 10만 대군은 조선이 못 만듭니다. 지금은 우리 남한만도 60만 대군을 유지하는데 10만 대군은 못 만든 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절반인 대한민국에서 5천만이 살아요. 조선의 10배가 삽니다. 그거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에너지가 보급됐고 식량도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 끊어지면은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4,500만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남북한 따지면 다시 250만 더 돌아가셔야 되죠. 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3만 불의 국가 5천만이 절반에 바글바글 살 수 있는 건 에너지 때문인데, 그 에너지는 바로 비재생 에너지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원자력이 끼친 공로가 대단하다. 근데 이거를 다 죽이고 신재생으로 가겠다. 경제적도 안 되고 들쭉날쭉 전력이고, 이거 대한민국 말아먹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탈핵 정책을 토탈핵 경문하고 탈탈핵 선언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